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 돈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고, 그게 못마땅해서 한마디 했고, 그게 쌓여서 결국 관계가 망가진 겁니다.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반복할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은 타인이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길 원하는데 타인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에서 실망이 오고 실망이 쌓여서 갈등이 되고 갈등이 쌓여서 관계가 끊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이 뭔지 오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바로 상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하게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이 말과 표정과 태도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고치기 어려울까요? 5분의 이야기를 통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을 내 기준으로 봤던 아버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임성철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시작해서 작은 사업을 일궜고 혼자 힘으로 집도 사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임성철 씨는 성실함과 끈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임성철 씨는 바로 반대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고작 그 정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들은 중요한 일을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직도 혼자 결정했고 결혼도 거의 다 진행된 다음에야 알렸습니다. 임성철 씨는 섭섭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얘기하냐고 했더니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항상 틀렸다는 말만 들으니까요. 그 말이 꽤 오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성철 씨는 그 이후로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식이 뭔가 얘기할 때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듣다 보면 자꾸 한마디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걸 참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쯤 하다 보니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내가 겪어온 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자연스럽게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힘들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경향이 강합니다. 그 힘듦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경험이 상대의 삶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면 상대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친구에게 계속 충고했던 사람.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미경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오래된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한미경 씨는 늘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그게 친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들끼리 따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미경 씨만 빠진 자리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랑 있으면 모든 게 평가받는 느낌이야. 편하게 얘기를 못하겠어. 한미경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자신은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그게 평가처럼 느껴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친구가 어떤 얘기를 꺼낼 때마다 자신이 자동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그냥 털어놓고 싶었을 뿐인데 한미경 씨는 뭐가 문제인지 짚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줬습니다. 매번. 그 이후로 한미경 씨는 친구가 얘기할 때 충고를 참는 연습을 했습니다.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두 마디를 먼저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더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에도 다시 불려다니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에서 훨씬 큰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분들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말을 꺼낼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바로 충고를 시작하면 자신의 상황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타인의 삶에 개입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욕구 자체가 자신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도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겁니다. 충고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할 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편의 방식을 평생 고치려 했던 아내. 바꾸려고 할수록 관계는 더 단단히 굳어집니다. 광주에 사는 윤정숙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3년이 됐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과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윤정숙 씨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었고 남편은 느긋하고 대충대충인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보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잔소리도 하고 비교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해? 다른 집 남편들은 이런 거 다 알아서 하던데. 이런 말들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에 벽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숙 씨가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이 꽤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 이후로 윤정숙 씨는 남편의 방식을 고치려는 걸 멈췄습니다. 대신 남편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느긋한 남편은 다툼이 생겨도 쉽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넘기는 것처럼 보여도 큰 결정에서는 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줄이자 오히려 먼저 뭔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43년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윤정숙 씨는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며느리를 내 방식으로 가르치려 했던 시어머니. 다른 방식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대전에 사는 조복순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는 젊은 여성입니다. 조복순 씨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이라는 방식이 자신과 달랐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조복순 씨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르치려는 마음이었지 나쁜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조복순 씨 앞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명절에 와도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도 자주 오지 않게 됐습니다. 조복순 씨는 그게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어머니 눈치를 많이 봐요.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조복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잘 되라고 한 건데 왜 그게 스트레스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이 틀린 게 아닌 것처럼 와이프 방식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복순 씨는 며느리의 방식에 간섭하는 걸 줄였습니다. 다르게 하는 걸 봐도 참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잘한 것을 보면 한마디씩 했습니다. 요리를 참 잘하더라. 별것 아닌 말 같아도 며느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얘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더 자주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방식이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상대에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자신의 방식이 계속 지적을 받으면 그 공간에 가기 싫어집니다. 이건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이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곳은 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관계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자신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실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기대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가 관계를 조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식을 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좁아집니다. 5번째 이야기, 친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이해할 수 없어도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강명수 씨는 올해 67살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퇴직 후에 귀촌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였습니다. 강명수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 고생을 하려고 하나? 거기서 뭐라고 살려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점점 강명수 씨의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귀촌을 하고 나서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수야, 걔가 그러더라. 내가 자꾸 걱정한다면서 사실 기가 죽는다고. 강명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걱정이 기를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신이 한 말들이 전부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가 용기 내서 결정한 일인데 만날 때마다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으니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강명수 씨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잘 살고 있냐? 어떠냐? 자신의 생각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친구가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거기서 사는 게 자신한테 맞는다고 했습니다. 강명수 씨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라고만 했습니다. 그 한 번의 전화 이후로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와 거리를 둡니다. 설령 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사이일수록 그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상대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마저 내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니까요. 반대로 내 선택을 그냥 들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는 더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인정은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을 그냥 그의 것으로 두는 겁니다. 왜 우리는 판단을 멈추기 어려울까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요? 그건 판단 자체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를 판단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가 그걸 평가나 간섭으로 느끼면 그게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대의 행동을 보면 그게 자동으로 문제처럼 보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거의 모든 관계에서 상대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봤습니다. 그는 사람이 타인에게 가지는 기대와 판단이 결국 자신의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그 판단을 상대에게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않느냐입니다. 속으로 다르다고 느끼는 것과 그걸 말이나 태도로 표현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멈추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임성철 씨는 자식을 내 기준으로 평가했고 결국 자식이 입을 닫았습니다. 한미경 씨는 친구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충고를 반복했고 결국 친구 모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윤정숙 씨는 43년 동안 남편을 바꾸려고 했고 그 43년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은 바꾸려는 걸 멈춘 이유였습니다. 조복순 씨는 며느리를 가르치려 했고 그게 멈추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강명수 씨는 친구의 선택을 이해 못해서 걱정을 반복했고 걱정을 멈추자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상대를 내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버려야 할 한 가지 습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한마디에 실리고 표정 하나에 담기고 태도 하나에 배어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걸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훨씬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쓰는 것. 그게 결국 관계도 나아지게 만들고 자신의 삶도 더 편해지게 만든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가장 자주 마음에 걸리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생각이 상대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기준에서 나온 건지. 그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판단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상대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